주재원에 대한 많은 에피소드를 듣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놨거든요. 나중에는 꿈도 막 영어로 꾸고 물가도 싸고 먹을 것도 많고. 나이가 들면 거기서 농사 지어볼래. 많이 못했겠네. 그때 우리 또 출산도 했잖아. 감사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좀 친한 분들하고 같이 찍으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내분들이 뭐 특별히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를 쓰냐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오다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밝은 색깔 입을까 좀 어두운 색깔 입을까 했더니 다 안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서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네 분이 주재원 어벤져스라는 콘텐츠인데 주재원에 대한 많은 에피소드를 듣기 위해서 오셨는데 앞에 보시면 여러 키워드가 있어요. 마음에 드시는 키워드를 뽑으셔서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제일 재밌는, 제일 좋은 에피소드 얘기해 주신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놨거든요. 와. 선물 되게 좋아해요 저희. 또 열심히 해야지 또. 즐겁게 촬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 트레이딩 2팀 팀장을 맡고 있는 손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부터 19년까지 태국 방콕에서 주재를 했었고요. 19년 12월에 복귀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원 트레이딩 2팀의 최용희 책임이고요. 저는 19년부터 21년까지 베트남에서 주재를 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 트레이딩 3팀을 맡고 있는 박수민 팀장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주재 생활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원 트레이딩 1팀장을 맡고 있는 유원칠 책임이라고 하고요. 저는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주재원 생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공. 대표는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아니 회사를 대표하는 그거라고 쓴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원들도 많이 주재원을 나가죠.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해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지사나 법인에 나가면 저희가 저희 회사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회사의 얼굴이 되는 거라서 거기 가서 항상 이제 뭐 몸가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해줬었고 저도 제가 그 생활할 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입사하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지금 저희 회사에 이제 전무님으로 계신 모 전무님으로 계시는 분께서 팀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네가 키맨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6개월 차부터 사실은 출장을 혼자 보내주시더라고요. 저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이렇게 뭔가 일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주재원을 실제로 나가서 이렇게 거래처들을 상대하다 보면 상대방이 뭐 나이가 어떻게 되든 그다음에 직책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사람을 상대해야 될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회사를 대표해서 이렇게 그 협상을 하고 또 뭔가 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럼 주재원에서의 첫 휴가를 한번 네. 뽑아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2016년, 그러니까 부임 첫 해 한국 추석 연휴를 활용해서 와이프랑 몰디브를 갔다 왔습니다. 리브. 한국에서 가게 되는 경우에 저는 한국에서 출발을 안 해봤지만 뭐 싱가포르 또는 뭐 스리랑카를 경유해서 도착하면은 이미 이제 체력적으로는 워낙에 힘든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콕에서는 운 좋게 직항이 있었어요. 몰디브요? 네, 몰디브 직항이 있어서 그 한 3시간 반 정도 비행기 타고 말리에 도착해서 뭐 경비행기 타고 가면은 바로 이제 그날 오후부터 휴가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뭐 또 한 번 신혼여행 가는 그런 기분으로 휴가를 갔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모히또도 마셨죠.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모스크바에 있다 보니까 유럽이 되게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때 뭐 짧은 시간으로 어차피 뭐 2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5시간 정도면 스페인까지는 가니까 평소에는 좀 한국에서 이렇게 있었으면 가기 힘든 어떤 그런 여행지를 여행 다니면서 참 좋은 가족들하고 함께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되게 의외로 좋았던 곳이 동유럽이었고요. 물가도 싸고 먹을 것도 많고 맥주도 맛있고 그래서 되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를 다녀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되게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섬 발리도 있고 해서 발리는 되게 뭐 여러 번 다녀왔던 것 같고 당연히 족자카르타라는 이제 도시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방카 블리뚱이라고 암석이 되게 많아요. 암석이 되게 많고 그래서 하얀 모래가 있고 그래서 너무 아름다웠고 제가 아직도 그 SNS에 그 사진이 남아 있는데 제가 그때 그 감상에 젖어갖고 되게 좀 약간 중2병 같은 멘트를 적어놨더라고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딱 그런 적. 사실 주재원 하면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쵸. 주재원 혜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사였고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먼저 해외 생활들을 많이 이제 시작을 했고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그 이제 국가의 어떤 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좀 어려운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 환경에 맞게끔 더 좋은 이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다른 한국 회사가 좀 부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다 보니까 100%. 네, 저도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교육비 때문에 약간의 걱정이 있는 그런 다른 회사들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 가지고 뭐 단기 주재원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이 같이 부임 못하는 그런 단신 부임자들을 위한 뭐 가족 케어 수당 이런 것도 생기고 해서 많이 예전에 비해서 또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좋아지고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주재원을 그때 당시에 대리 2년차 때 나갔었는데 큰애가 좀 커가지고 6살 때 나갔었어요. 유치원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국제학교에 보통 기대하는 그런 언어적인 부분은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가기 전에는 영어 뭐 한마디도 못하던 아이가 가서 나중에는 꿈도 막 영어로 꾸고 그 정도로 이렇게 분명히 프로그레스는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몸으로 그 깨우치기가 사실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워낙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친구들이 와 있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그런 다양성을 경험을 또 할 수 있었던 건 저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가 나중에 돌아올 때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공항 한국에 돌아오는 귀임하는 길에서 공항에서 엄청 펑펑 울더라고요. 한국 가기 싫다고. 그때 어울렸던 친구들이랑 네. 지금도 연락하고 그 막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그 연락을 그 주고 받다가 이제 연자가 어느덧 중3이 돼가지고 지금은 조금 그 뭐랄까 현실에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 지금은 뭐 여자친구에 집중하고 해가지고. 예, 제가 이제 19년에 발령이 나서 이제 베트남을 갔는데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때 글로벌리 뭐 좀 시국이 안 좋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혼자 나가게 됐고 그게 이제 계속 지속돼서 결국엔 3년 동안 단신 부임으로 사실 이제 주재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었죠. 20년 4월에 이제 돌잔치를 했는데 그때도 사실 이동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랜선 돌잔치를 했습니다. 이제 돌잔치를 한국에서 할 때 이제 아이패드를 이렇게 거치대에 올려놓고 제가 이제 영상 통화로 참여를 하는. 그래서 제가 그냥 영상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고 아마 그 사진이 이게 딱 들어갈 건데 보시면은 좀 뭉클할까요? 뭉클하진 않고 좀 웃기실 거예요. 거기 거치대에 이렇게 막 한복도 이렇게 해놓고 해가지고 현지에서 만난 소울메이트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거래선들을 이제 만나면서 그냥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많이들 만나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마음 맞는 사람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마음을 의지할 만한 어찌 보면 업계에서 만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라는 게 꼭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성향이 맞는 사람들 뭐 연락을 아직도 하는 사람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이분은 호주 할아버지예요. 저보다 뭐 나이는 훨씬 더 뭐
20살 이상 많은 분인데 업을 대하는 태도나 관심사나 이런 게 너무 비슷하고 약간 그분이 업계의 큰 형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배울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면 뭐 보통 얘기하면서 맨날 그 와인 마시면서 얘기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도 사실은 연락을 하면서 이제 뭐 저희 거래 관계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동갑내기 친구인데 저희가 이제 10년 넘게 이 업계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아이도 출산을 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하다가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같이. 가족끼리도 이제 모스크바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만나기도 했고, 뭐 새해를 맞이할 때도 이제 제가 그 친구랑 같이 그 식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할머니 댁에도 이렇게 놀러 가기도 하고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지만 아, 이 진짜 뭐 친구가 될 수 있구나 아, 그런 걸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처음 발령났을 때는 이제 어쨌든 사업적으로 저를 서포트를 해줄 친구가 지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괜찮은 친구가 있는지를 항상 이렇게 유념을 하면서 이제 업체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근데 어렵게 이제 좀 채용을 한 친구가 저랑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뭐 고생을 많이 하고 제가 또 저에게 그렇게 꼰대력이 심했다라는 거를 사실 그 친구를 통해서 좀 알게 된 것도 있고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친구죠? 아직도 금방 잘하고 있죠. 저보다 한 서너 살 정도 어린 친구랑 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 때쯤에 귀임할 때쯤에 그 파타야 인근에 두리안, 망고스틴 농장을 샀다고 하면서 나이가 들면 거기서 농사 지어볼래 라고 이제 건의를 했었고 투자된가요? 네? 아니 투자 저희 금지돼 있습니다. 가다가 타이어가 빵꾸가 난 겁니다. 애들은 안에서 울고 있고 타이어는 터져 있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들판인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해는 뉘엿뉘엿 져가고 있고 언덕에서 추월을 한다든지 코너에서 추월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약간 추월할 때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장 입고 있고 그 이곳저곳 땀이 나다 보니까 또 들리더라고요. 뒤에서 오빠 저 사람들은 뭐길래 휴양지에서 정장을 입고 있어. 안개처럼 막 이렇게 뿌해져요 도시가. 미세먼지 앱 있지 않습니까? 방독면 쓴 막 이렇게 표정이 나온 거예요.